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에요. 이주인 씨,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야, 엠마? 욕망의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는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난 엠마의 부름을 받았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몸이 잘게 떨리고 있어. 하반신이 불편한 모양인데 엠마도 얼굴과 어깨에 상처를 입었어. 총상인가?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엠마는 내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린 듯했다. 괜찮으시다면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놈은 저와 제 친구의 고안을 빼앗고 저질스러운 욕구를 배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친구를 능욕하고 살해한 그놈들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의 눈은 증오라는 이름의 검은 불꽃에 일렁이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호시노 겐키.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초등학생 시절 의뢰인은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 늘 혼자였던 의뢰인은 친구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게임만 있으면 돼. 마치 세뇌하듯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런 의뢰인에게 어떤 소년이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왔다. 너도 파키몬 해? 나도 그거 하는데. 우리 통신대전 할래? 소년의 이름은 코무라 유스케. 의뢰인의 평생 친구가 될 사람이었다. 게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이겼다. 우와, 너 진짜 잘한다. 그 게임 덕에 의뢰인은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그렇게 같은 진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두 사람은 코무라 붙었어. 둘 다 합격이야. 대역전이다. 무려 국립도테이대학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원대한 꿈을 꾸었다. 최고의 게임 개발사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 우리가 친구가 된 것처럼. 온 세상 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게임을 만든다는 꿈을. 그 후 두 사람은 비전 있는 벤처기업에 취직했다. 자네들에게 걸은 기대가 크다네. 여기서 함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비가 정말 훌륭해요. 회사의 설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그 회사는 SNS 게임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모바일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회사의 설립자는 우가키라는 유명 사업가로 세간의 주목을 모았다. 다만 훌륭한 설비와는 다르게 직원 수가 매우 적었다. 저 사장님, 직원은 이게 단가요? 그건 아닐세. 요즘은 원격 근무도 많지 않나. 그 위화감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던 것이다. 그날 밤은 신입을 환영하는 의미로 회식이 열렸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게나.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한테 물어보고.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개발자 콤비가 될 터였다. 그런데 잠시 후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갔다.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나도... 맹렬한 수마가 돌연 두 사람을 덮쳤다. 선배로 소개받은 남자의 가슴팍에는 타투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야 약효가 돈 모양이군. 잘 부탁하네. 예, 이미 준비는 마쳐뒀습니다. 타투가 눈에 들어오기 무섭게 두 사람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그 후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야 이건? 호텔로 추정되는 방 침대 위에 구속된 상태였던 것이다. 빠져나오려 해도 단단히 고정된 구속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방문이 열렸다. 팔팔한 젊은이로군. 그들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명문대 출신의 기운도 넘치니 소재로서 더할 나위가 없군. 놀랍게도 우가키 사장이었다. 사장님, 다행이다. 사장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스쳐 지나가는 온갖 의문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최악의 대답이었다. 풀어줄 리가 있나? 내가 묶었는데. 네? 이 너를 위해서 자네들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우가키야말로 이 무대를 계획한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서로는 됐으니 얼른 의식을 시작합시다.
회춘의 신비를 실컷 맛보도록 하지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서서히 다가오는 남자들. 이윽고 놈들이 옷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무슨 짓을 하려고? 설마 거짓말이죠? 최악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그럼 우선 안쪽부터. 놈들은 두 사람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더 크게 울어보란 말이다. 싫어! 강제로 굴복당하는 굴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거기에 한 명이 더 가세했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능욕당했다. 확실히 자극을 주는 편이 좋겠지요. 맞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자극을 통해 정력을 강제로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넘도록 능욕당한 두 사람은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말았다. 왜 내가 이런 짓을? 저 자식들 완전히 미쳤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만행.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며칠 뒤 우가키가 수상쩍은 의사 한 명을 데려왔다. 이제 충분히 즐겼으니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지. 우가키의 광기는 도를 넘어섰다. 메인 프로그램이라니. 제발 이제 그만. 놈의 다음 만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소름이 끼쳤다. 이윽고 우가키가 빈 침대에 누웠다. 하반신 마취 시작합니다. 아주 좋아. 잠시 후 우가키가 사인을 보냈다. 자, 시작하지. 위대한 선조가 남긴 궁극의 회춘 수술을. 우선 절제부터 시작하지. 뭘 하려고? 의사의 눈은 코무라 씨의 고환을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양쪽 한 번에 간다. 의사가 코무라 씨의 고환을 절제했다. 물론 마취는 하지 않았다. 고무라!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의사는 절제한 고환을 들고 우가키에게 다가갔다. 어서 시작해주게. 네,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위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코무라 씨의 고환을 절개한 고환에 저자의 조직을 삽입하면 우가키의 고환에 이식했다. 그러자 우가키의 얼굴이 강한 희열을 띠었다. 바로 이거야. 힘이 솟는구나. 말도 안 돼. 의뢰인은 피마 섞인 침을 꿀꺽 삼켰다. 우가키와 의사가 행한 것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호르몬을 노인에게 이식하여 회춘을 꾀하는 광기의 인체 이식 수술이었다. 이윽고 의사가 다음 목표물에게 다가갔다. 이건 자산가 코야스 씨의 목. 싫어. 이러지 마. 바로 의뢰인이었다. 의사는 코무라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의뢰인에게 메스를 갖다 댔다. 이놈은 한쪽씩 절제해볼까? 고환 하나가 절제된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코무라 씨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고환을 절제할 경우 엄청난 출혈이 발생한다. 코무라 씨가 발버둥치며 튄 피가 의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의사의 메스가 의뢰인의 얼굴 바로 옆에 떨어졌다. 방법은 이것뿐이야. 의뢰인은 떨어진 메스를 입으로 물고는 그것으로 손목의 밧줄을 끊었다. 다른 쪽 손의 밧줄도 똑같이 잘라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우가키와 의사. 이 자식, 경비! 움직이려 해도 하반신 마취 탓에 그저 소리만 질러댈 뿐이었다. 몸이 자유로워진 의뢰인은 코무라 씨를 구하러 다가갔다. 고무라! 하지만 코무라 씨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뒤였다. 오신아, 너만이라도 도망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그 증거였다. 무슨 소리야, 고무라? 널 두고 어떡해? 곧 경비가 올 거야. 시간이 없어. 의뢰인은 코무라 씨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그때 건방진 내성이들, 죽고 싶어 환장했군.
경비를 맡은 한구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코무라 씨의 양손에는 대량의 피가 고여 있었다. 피가 도저히 멈추질 않아. 그치만 차라리 잘 됐어. 코무라 씨가 손안의 피를 한구레에게 던졌다. 어서 가, 호시노! 더럽게! 그로 인해 잠깐의 틈이 생겼다. 도망쳐! 가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줘! 의뢰는 친구의 뜻을 이해했다. 어딜 도망가? 적어도 자신만은 살았으면 하는 친구의 뜻을. 그거면 돼, 호시노. 우리의 꿈은 너에게 달렸어. 이윽고 코무라 씨는 힘없이 축 늘어졌다. 복도로 뛰쳐나온 의뢰인은 창문을 발견했다.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판사판이다. 호박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너무 높잖아. 그들이 있던 방은 4층이었다. 하지만 신은 의뢰인을 버리지 않았다. 건물에 설치된 천막 덕택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막의 쿠션 역할을 해준 덕에 의뢰인은 즉사를 면했다. 곧 추격해올 거야. 하지만 한쪽 음낭이 절제된 탓에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몸을 움직였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고무라의 원수를 갚겠어. 친구가 자신을 희생해 살려준 목숨이니까. 다친 몸을 이끌고 시내로 나왔지만 슬슬 한계였다. 안돼, 눈앞이 흐려지고 있어. 그때 경비를 맡던 한구레가 바짝 따라붙었다. 그꼴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증거를 남길 순 없지. 혈색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난 살아남을 거야. 너 같은 놈한테 질 줄 알고. 의뢰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이 바로 엠마였던 것이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유언이군. 잘 가라. 뭐지? 엠마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한 발의 탄환이 엠마의 어깨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넌 뭐야? 죽고 싶어 환장해. 너무 아파요. 제발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엄청난 미인이잖아. 한구레는 엠마에게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가 치료해줄게. 네? 정말요? 자상하셔라. 놈이 방심한 그 순간 엠마가 움직였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놈의 고환에 주먹을 꽂아 넣은 것이다. 지금이야. 도망치자. 하지만 놈은 끈질겼다. 끼지 마. 둘 다 죽여주마. 놈은 몸을 일으켜 두 사람에게 총을 조준했다. 그런데 그때 이놈 보게 여자한테 총을 겨눠? 그곳에 나타난 사내의 정체. 비무장한 여자에게 총을 쏘다니. 우리 구역에서 그딴 짓은 용서 못한다. 요코하마에 거점을 둔 야쿠자 조직 카미시로 구미의 히로세 타이세이였다. 뭐야 넌? 거제. 저것들은 내 사냥감이야. 한구레가 경고를 무시하고 발퍼려 들자. 그게 네 대답이냐? 히로세가 뒤에서 무시무시한 기세로 칼을 휘둘렀다. 여기가 네 무덤이다. 커다란 칼로 한구레를 양단해버린 것이다. 예쁜 언니, 딱 봐도 사장이 있어 보이는군. 어서 가. 고마워.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 왜 절 구해주신 거죠? 눈을 보면 알아. 끔찍한 일을 겪었지? 엠마는 의뢰인을 데리고 무허가 의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주인 선생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호시노 씨, 우린 직접 만든 게임으로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악마들이 우리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외춘의 비법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제발 그놈들을 죽여주세요. 무리를 한 것일까? 제발. 그의 하복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분노와 슬픔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이 비탄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할 수 있겠는가. 난 곧장 정보상 고다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건의 주범은 우가키류도 회춘의 눈이 먼 사업가야. 그 얘기 자세히 들려줘. 우가키는 비즈니스 업계에서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지만 그런 놈에게도 두려운 것은 있었다. 어째서 인간은 들고 가는 걸까? 이 지위를 영영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놈이 두려워한 것, 그건 바로 노화였다. 어느 날 우가키는 어떤 문헌을 접했다. 회춘? 인체 실험? 원숭이의 고환이 회춘에 효과가 있다고? 한 러시아 출신 의사가 과거에 행한 광기의 실험. 원숭이 고환을 노인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힘이 솟는구나! 수술을 받은 피험자가 갈수록 젊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가키는 그것을 과대 해석했다. 원숭이 따위로 만족할 순 없어. 싱싱한 청년의 고환이라면 더 효과가 좋을 거야. 우가키는 광기에 물들기 시작했다. 놈의 기업은 유능한 젊은이를 모으기 위한 연막인 셈이지. 덧붙이자면 그 수술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요컨대 플라시보 효과지. 최근에는 표적의 생명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수술 전에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핑계군. 주범은 우가키야 한 사람. 나머진 그냥 가담자야. 의사는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군. 이렇게 우가키의 아제트를 알아낸 나는 루카와 함께 호텔에 쳐들어갔다. 다 죽을 준비 되셨나요? 많이 아플 거예요. 뭐야 저것들은? 무례하긴.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정보대로 그곳에는 우가키와 의사가 함께 있었다. 가담자 또한 죽어 마땅한 놈인 건 마찬가지다. 돈이 그렇게 좋던가? 속도 당연히 새까맣겠죠? 기뻐해라. 메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간이다. 뭐야 넌? 이리하여 나는 우가키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 후 우리는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취향 한번 고약하군. 이 변태놈 같으니. 그쪽이 할 말이 아닐 텐데. 내 손에는 중세 유럽의 고문기구 악어 펜치가 들려 있었다. 우가키의 보잘것없는 고환을 펜치로 잡아뜯었다. 일단 더러운 물건은 없는 편이 낫다. 놈의 고환이 완전히 뭉개지도록 말이다. 이윽고 난 질문을 던졌다. 너는 노화를 피하고자 창창한 젊은이를 능욕하고 살해했다. 게임 개발사는 어디로 갔나? 그러자 놈이 침을 튀기며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게임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 뿐이야. 아무 도움도 안 돼. 게임에나 심치 않은 머저리 따위 할 게 뭔가. 지위와 명예를 갖춘 나를 위해 희생하는 편이 나라를 위한 길이야. 당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군. 그때 나는 커다란 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우가키의 항문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이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가겠지. 찢어져! 무가 새빨갛게 물들어갔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고문 라파니도시스다. 여길 잘라야겠군. 무가 삽입된 엉덩이와 음낭 사이에 칼집을 낸 다음 그 사이에 봉을 쑤셔 넣었다. 그렇다. 이것은 그 유명한 꼬챙이 형이다. 무가 툭 튀어나왔네. 제법 참신한데? 스위치 누릅니다. 이 철봉은 특수한 세공이 되어 있다. 차가워. 스위치를 누르면 0도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뱃속이 차갑게 식기 마련이다. 배가 아파. 잘 됐군. 무가 항문을 막아준 덕에 오물을 질질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 엄청난 복통을 느끼면서도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봐, 누구 허락받고 혈색을 바꾸는 거지? 살려줘. 독소가 돌기 시작한 모양이다. 바로 그때. 회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 혹시 과학자십니까? 그 사람은 수수께끼의 과학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무 2개를 항문에 삽입하면 회춘할 수 있다고 하네요. 2개 말이군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 그게 뭐죠? 먹는 건가? 그 말을 듣고 놈의 안색이 퍼렇게 질렸다. 뭔데? 뭘 넣는다고? 이상하다. 회춘한다는데 기뻐해야 하지 않나? 마침 한 개가 더 있었지. 아까 것보다 더 크고 두꺼운 걸로. 싫어. 이제 더 들어갈 공간도 없었지만. 왜? 싫어? 회춘하고 싶다며? 나는 강제로 물을 쑤셔박았다. 물론 과학적 근거 따위 있을 리 만무했다. 내 생각엔 이걸로 회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심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가능하다니까.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2개를 넣고 3번째 도전했을 때 놈은 항문이 쭉 찢어져 내장을 흩뿌리며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고마워 코모라. 꼭 멋진 게임을 만들 테니까 지켜봐줘. 비록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의뢰인이라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